이야, 데미안을 보면서 사색이 잠긴 우리 지영씨. 지영씨, 그런데 햇새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도 아시나요? 햇새가 그림을요? 아니, 금시초문인데요? 그럼 지금 나랑 같이 가볼래요? 햇새의 그림 보러. 그럼요, 당장 가야죠. 출발! 독일의 대문호인 헤르만 햇새. 그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서울의 청에선 햇새와 그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용산 전쟁 기념관으로 달려왔다. 대표님, 어떻게 햇새와 그림들전을 전시하게 되었나요? 기존에 헤르만 헤세라고 하면 사람들이 작가로서만 많이 알려져 있고 또한 작가로서도 대문호이지만 저희가 요즘에는 많이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진 않잖아요. 예전처럼. 그 헤세가 그림을 왜 그리게 되었는지, 작가로서의 그 필력들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 이유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전시가 저희 헤세와 그림들 전시입니다. 헤르만 햇새는 평화주의자였고 타고난 시인이었다.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철학, 종교, 정의와 같은 이념들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문학에 대한 열정은 커져만 갔다. 결국 신학교를 뛰쳐나와 17세 때 칼부의 시계공장에 취직하고 다시 서점에 취직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첫 시집인 낭만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이름을 얻게 된다. 이렇게 햇새는 작가로서 여러 편의 성공을 거두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안정을 갖게 되지만 결국 권태를 느끼게 된다. 싱가포르, 수마트라, 실론, 인도 등을 여행하기도 하고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햇새는 독일과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서 정신병을 앓아가던 중 심리학의 대가 칼 구스타프 융을 만나 데미안의 등장인물을 꿈에서 만났다며 다시 창작의 불을 당기게 된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데미안. 평화주의자였던 햇새는 출판 금지를 당해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이 데미안을 출간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햇새는 치료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표님, 그 당시 햇새의 심경이 담긴 편지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림과 서간으로서 많이 자신의 심경을 종종 표현했습니다. 1917년에는 펠릭스 브라운 그의 친구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시인에서는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림에 집중을 했었고요. 그림을 통해서 그의 깊이감이 깊어졌기 때문에 1919년 데미안조차도 그림을 그리면서 그 치유의 마음을 통해서 꿈에서 나타난 걸 가지고 글로 쓰게 된 것이 곧 데미안이었어요. 디지털 영상으로 되살아난 햇새의 그림들. 자세히 보면 햇새의 그림엔 사람과 동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말 없는 산, 강, 풀, 이름이 없는 들꽃, 그리고 구름뿐이다. 대표님, 그런데요, 햇새의 그림에서 딱 하나 사람이 있는 작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조국에게 배신자로서 낙인 찍혔을 때 은둔자의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그럴 때 그는 정원을 가꾸면서 스스로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정원사 햇새라는 그림이 유일한 인물화이고요. 그 정원사 햇새라는 그 진품의 그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 전시장에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햇새는 화가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을 보면 따뜻함과 휴식이 느껴진다. 수채화 가득한 그의 그림들은 그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지영씨 어디 갔나? 하하, 여기 있었네. 햇새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영씨도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햇새의 그림을 보니까 어떠세요? 네, 정말 좋았고요. 다른 그림전과는 달리 다른 그림전은 이제 그림만 있는데 여기 햇새전에는 영상이랑 그림이랑 그리고 음악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햇새의 일생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 헤르만 햇새 굉장히 좋아하고 데미안을 좀 인생의 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데미안이든 그의 그 책에 있는 문구를 조금 더 잘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영상이랑 사파랑 이제 다 조화롭게 잘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영상으로 정말 아름답게 색채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와 어울리는 작가의 글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몰입할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르만 햇새 본인의 사진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가족들 사진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에피소드들까지 풍부하게 그렇게 접하고
다양하게 접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힐링과 휴식이 필요한 요즘, 햇새가 그림에서 치유를 받았듯 많은 사람들이 햇새의 그림에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받았다고 한다. 문학인으로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었던 햇새는 화가로서도 오늘의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있다. 대표님, 햇새와 그림들 전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그의 유품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데미안의 초판본과 데미안의 한국본, 그리고 데미안의 세계본,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장소에서 저희 뮤지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유일하게 있는 정원사 햇새의 그림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꺾어진 가지라고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남겼던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 긴 생명과 너무 긴 죽음에 지쳐버렸다라고 시를 쓰고 일주일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햇새로의 초대, 방황과 고통, 우정과 사랑, 치유와 행복, 평화와 희망, 그리고 햇새의 서재로 구성되어 있는 햇새와 그림들 전. 대표님,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친숙하게 와서 편안하게 보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계속 주최를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고 계시는 인상주의 화가의 대가인 모네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네의 빛을 그리다 전시를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개로 떠나는 여행, 햇새와 그림들전. 제목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햇새는 사랑이란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햇새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랑 가득한 미소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햇새의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 햇새의 문학과 그림과 그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 햇새의 고민과 삶에서 때론 우리의 인생을 느끼고 깨닫고 앞으로 나가고 싶을 때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햇새를 만나보자. 그곳에서 우린 따뜻한 휴식 같은 햇새의 마음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